이번 편에서는 5일간의 살칸타이 잉카 트레일을 통해 마추픽추로 가는 일정의 그 세 번째 날 오전 정글 트레킹 이후 일정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날 아침 일찍부터 산타 테레사 강 계곡을 따라 바나나 농장, 패션 프루트 농장, 아보카도 농장을 끼고 루쿠마밤바에 이르는 총 11.2마일, 18km의 긴 정글 트레킹 끝에 드디어 커피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루쿠마밤바는 고도가 6,616피트, 2,017m여서인지 고산증 증세는 말끔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커피 농장도 여러 작은 농장들과 같이 마당과 커피밭, 수풀 속에는 병아리를 거느린 토종닭들이 여유롭게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페루의 커피는 22만 개에 달하는 이런 소규모의 커피 농장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채취하고 가공하여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페루에서는 1700년대부터 아라비카 품종의 커피를 위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기농 커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는 공정무역 커피, 페어 트레이드 커피 정책을 취하는 스타벅스 같은 큰 커피 회사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수입해가자 20세기 중반부터는 아예 페루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생산된 커피를 구매해서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루 커피는 바디가 강하고 신맛과 단맛이 좋으며 로스팅을 강하게 해도 매끈함을 느낄 수 있고 향이 매우 풍부한 커피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 페루 커피는 세계 최고의 유기농 커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의 커피 수출은 페루 국가 수출품의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문한 커피 농장에서 커피 수확부터 원두 생산 과정을 아내인인 후안이 마치 주인인 양 능숙하게 커피 원두 채취와 또 껍질을 벗기는 커피 과정을 거쳐서 말리고 볶아 커피 가루를 만드는 전 과정을 능숙하게 보여주고 그 과정에 참여시켜 주었습니다. 커피 원두를 따서 맛을 보니 껍질의 과육이 달짝지근하니 나름대로 심심풀이로 먹을만 하더군요. 우리가 직접 만든 원두와 커피 가루로 바로 내려서 만든 진한 커피 맛도 보았습니다. 저는 선물용으로 우리가 직접 만든 원두 커피 3봉지, 또 가루 커피 3봉지, 도합 6봉지를 샀습니다. 가격도 상상할 이하로 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곳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농부들조차 커피를 잘 마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같은 관광객을 위해서 판매하는 커피조차도 진액을 내려서 더운 물에 타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트레킹을 안내하는 후안이나 네오, 다른 페루인들, 마북, 즉 말머리꾼이나 짐꾼들조차도 코카 잎차만 쥐야장창 마십니다. 커피로 유명한 페루에서 풍미 넘치는 커피 한 잔을 기대했던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묻는 제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페루인은 후안을 비롯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질문이 이상한 걸 다 묻는다는 표정일 뿐이었습니다. 페루인들에게는 아마도 커피는 생산해서 수출하는 농산물일 뿐인가 봅니다. 트레킹하던 산길 이곳저곳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커피도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커피가 토종식물이 아닌 게 신기했습니다. 커피 농장을 견학하고 난 후에 근처에 마련된 정글돔으로 이동을 해서 숙소도 돌아보고 또 조리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자 이미 다른 관광 프로그램으로 마추픽추 여행을 마친 샌디에고에서 온 복독방하는 아가씨와 뉴욕 투자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는 아가씨, 그리고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아가씨, 이렇게 세 명은 안내인인 네오의 인소라의 마추픽추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인 쿠스코 쪽으로 하이킹을 이어가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갈라지는 그 세 명의 아가씨들과 안내인 네오는 이틀 뒤 쿠스코 사랑채에서 있을 제가 제도한 쫑파티에 꼭 참석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헤어졌습니다. 마추픽추를 목표로 트레킹하는 저를 비롯한 나머지 9명의 일행은 이제 미니버스로 우르밤바 강가에 있는 고도 5,249피트, 즉 1,600m에 위치한 코칼마요 핫스프링으로 온천욕을 하러 수영복과 수건을 준비해서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산타테레사 강 계곡을 따라 비포장길을 몇 시간 내려가다 보면 숙박시설과 식당들이 늘어선 산타테레사라는 동네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우르밤바 강가 왼편으로 산타테레사 코칼마요 핫스프링의 표시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코칼마요 핫스프링스는 잉카 트레일과 살칸타이 트레킹으로 녹초가 된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핫스프링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논천 온천장에 입장하려니 수건을 준비하지 못한 여행자들을 위해서 수건을 대여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커다란 타월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 일행들도 돈을 내고 그 큰 타월들을 빌렸습니다. 저와 제 각시는 미리 연구해서 수영복과 큰 타월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안내자인 후안이 미리 사용시간과 사용할 온천 풀을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4곳 정도의 온천 풀이 있었는데 입장객은 사용한 풀이 정해져 있고 또 사용할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살고 있으니 이런 정도의 불편도 아니겠죠. 한 구석에서는 냉수욕을 할 수 있는 작은 폭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제 각시는 냉수역과 온천역을 번갈아 오가며 온천역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저와 제 각시, 그리고 홀란드에서 온 커플, 또 뉴욕에서 온 사진작가 겸 촬영 감독과 그 친구인 구글에 근무했다가 지금은 IT 기업의 엔지니어를 공부하는 청년과 안내인 후안, 이렇게 7명은 이런저런 2박을 나누며 온천역을 즐겼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왔다는 멕시코 출신 청년과 밴쿠버 아일랜드에 산다는 여자아이는 단둘의 로맨스를 즐기느라 일행에 어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진작가 겸 촬영 감독은 거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닌 겁니다. HBO의 역작 석섹션을 찍는 촬영 감독이라는 겁니다. 제 각시가 애청하는 프로인지라 그 친구는 온천역을 하는 내내 제 각시의 집중 관심을 한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감독의 친구인 IT 기업의 엔지니어를 공급하는 청년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애플 등등 쟁쟁한 IT 기업이 알아주는 리크루이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친구들을 영화 덤앤더머에 나오는 두 친구 같다고 놀리기도 했네요. 하지만 성격과 인품이 좋아서 제가 하는 농을 애정으로 받아주더군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조차도 모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홀란드에서 온 커플도 부인은 의사이고 남편은 불란서의 이벤트 회사에서 기획을 담당하는 인재였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시간이 다 되었다고 이 온천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알려오는 게 무척 아쉬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온천장의 물 온도가 제가 기대했던 온도보다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공감을 하더군요. 이 온천장에는 또 혼과 교배종인 칠면조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수용객들의 이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온천의 일정을 마치고 루쿠바밤바 정글 돔이 설치되어 있는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다음날 5000피트를 오르내리는 마추픽추로 가는 가장 고된 일정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4일차 마추픽추의 아랫마을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로 향하는 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